자, 이런 것처럼 이런 고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고점 나왔다 찍었다가 다시 자리 잡고 올라오는 것들을 공략하는 게 더 차라리 낫다는 거야. 자리상으로 봤을 때. 알았지? 자, 그럼 이런 흐름을 보일 때 고점 부근에서 아직 크게 하락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흐름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떤 차트의 흐름을 주목해야겠는가?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방송을 보다 보면 영상 서두에서도 나오듯이 최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한 차례 상승이 나온 이후 다시금 자리를 잡으려는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많은 주린이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트, 상승하는 차트에도 분명히 공통점 그리고 유행이 있다는 점. 우리가 간단하게만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지수가 오르는 상승장 속에서는 투자 심리가 계속 긍정적으로 확대되고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적인 고점을 돌파해주는 차트들에 대해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면은 작년처럼 지수가 많이 하락하는 하락 시즌 때에는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근데 그런 와중에 저점을 지켜주고 점차 상승하려는 추세를 바꾸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지수를 이기는 종목으로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 뭐냐, 바닥을 다지고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거나 그 부근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종목들의 먹거리가 굉장히 많다. 이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점을 계속해서 이탈하던 종목이 저점을 지켜주고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유입이 된다. 결국 이 내용의 근간은 그럼 우리가 어떤 내용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걸까요? 결국은 지수와 함께 살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 사실상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작년 4분기쯤부터 이제 저점을 지키는 모습들이 보이고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수가 상승을 하고 저점을 지켜주니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저점을 지켜주는 것은 맞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수 대비해서 보다 상승폭이 크고 지수 대비 많은 거래량이 유입되는 종목들은 보다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겠거든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어가지고 최근 지수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제 기존적인 박스와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우려감을 안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일 거예요.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 지수 241선에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수가 계속해서 끝없이 오르면 좋겠죠. 저도 좋고 여러분들 계셔도 좋고 모두가 좋을 것인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사실상 그렇게 기대감만 가질 수는 없을 거고 이제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는 내용에 대해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흐름을 보일 때 고점 부근에서 아직 크게 하락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흐름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떤 차트의 흐름을 주목해야겠는가? 라고 한번 살펴보자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수가 상승하면서 한 차례 의미 있는 상승을 나온 이후에 종목이 빠질 수는 있지만 지켜주는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기존적인 고점 자리를 돌파해준 이후에 그 자리를 지켜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만약에 지수가 떨어지면서 종목도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근데 지수가 올라가면서 종목들도 올랐죠. 돈을 쓰면서 올린 이후에 이 차익 실현을 했다거나 추가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지지를 할 필요도 없을 거고 매도 물량이 얼마가 나오든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가 관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기존적으로 매물을 흡수한 구간이라던가 돈을 많이 쓴 구간 등 이하로 뭐 의도적으로 개미를 터는 게 아니라면 그 이하로 떨굴 이유는 전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차례 상승 파동이 나온 이후에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지지해주는 종목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의미 있는 자리를 지지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수도 없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 장대 양봉이 있다면은 장대 양봉의 종가, 시초가, 중간가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지지 여부를 파악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드린 적도 있었고, 사실 차트라는 거는 이 지지와 저항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만 잘 찾아도 우리가 매매를 하기가 정말로 수월해질 거예요. 이런 내용 제가 수차례 강조를 드렸는데 다들 기억을 하시죠? 기억나시는 분들은 댓글도 하나씩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된 예시 차트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차트입니다. 지금 이런 종목은 어떤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차트일까요? 이렇게 빨간 선을 그어보면은 기존적인 고점 자리를 대량 거래량 유입과 함께 강하게 돌파해준 이후에 돌파해준 장대 양봉의 시초가 그리고 기존적인 고점 부근을 지지해주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흐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 차트도 바로 살펴볼게요. 자,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일까요?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던 장대 음봉에 대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차트인데, 동시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장대 음봉이 나오기 전에 기존 추세를 한번 돌파를 했었죠. 그리고 그 추세에 대해서 기존적인 고점 자리를 지켜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은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시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흐름까지 이어서 보자면은, 자, 이런 종목도 어떤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이 바로 되죠.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의 상한가 캔들의 종가 자리를 지켜주면서 시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의미를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지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예시 차트들이 그냥 뭐 학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강조를 해왔고 학습을 해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면 관련해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해보는 시즌, 호황을 이뤄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히 인지를 하시고 제가 간략하게나마 퀴즈를 몇 차례 좀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차트상 관점이 있고 기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해야 한다. 매매 전략에 손절선은 필수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데, 지금 이 차트는 손절선을 어디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선을 좀 꼽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기존적인 고점을 돌파해준 이후 장대 양봉, 거래량을 실린 장대 양봉 이후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까 봐왔던 흐름들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주는 흐름들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쵸? 자, 바로 다음 질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은 그러면은 손절가를 잡아보면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사실 같은 이치일 겁니다. 전략을 세우는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강조를 드린 내용을 토대로 잡아보자면 두 가지의 손절선을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갭 위죠. 갭을 메우기 전 기준의 손절선을 잡아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갭을 메운다는 기준까지 잡아놓고서 갭을 메우고 메우는 자리까지 물량들을 흡수하고 지지해주거나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첫 번째는 갭 이전, 첫 번째는 갭을 메운 이후. 하지만 이 종목은 두 가지 기준을 다 이탈을 하고 점차 낙폭이 과대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팁 하나만 더 공유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런 흐름들 굉장히 많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대 양봉 혹은 긴 꼬리가 나온 이후 해당 캔들의 종가 부근을 지켜주는 종목들이 요즘 많이 포착이 되는데, 자,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구간들 속에서는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는 게 좋을까요? 점차 줄어드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점차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붙는다 라고 하면은 보다 윗부분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상승이 보이기보다는 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거래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붙는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안 좋은 모습, 안 좋은 시그널로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통상적으로 이 눌림, 조정이나 현재 차트 같은 횡보 구간을 따져볼 때는 거래량이 점차 줄어드는 게 이상적이에요.
비슷한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많이 붙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 매도 물량이 줄지 않고 매도 물량이 점차 늘어난다는 얘기고, 물론 그 매도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지켜주면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종목이 기존적인 지지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혹은 버티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도 꽤나 많기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AP투자연구소 시청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